안녕하세요. 박홍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도 있고 또 여러분이 뭐 어떤 법적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는 전문 직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뭐 인접 직역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뭐 법무사, 뭐 세무사, 뭐 노무사, 뭐 변리사, 뭐 공인 회계사, 뭐 관세사, 뭐 비슷한 거 많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사자들은. 근데 이제 전문 직역 간에 업무가 이게 서로 겹치거나 이럴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는가, 혹은 또 각자 업무 처리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영상 제작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보면은 서로 이제 뭔가 같이 운영하기로 동업하기로 하고, 근데 서로 뭐 뭔가 좀 급여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뭐 어떤 사안이 있는데 뭐 소송 사안인데 법무사 통해서 소송 진행 가능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받아보고 이거는 뭐 굳이 변호사 저희한테 오셔도 되지만 뭐 법무사님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노무사님 찾아가셔도 되고, 이게 뭐 설명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파요. 근데 딱 떨어지게 아프면 좋은데 약간 애매하게 아파요. 애매한 부위라고 할게요. 그럼 어디 가야 되는가, 이게 논란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종합병원을 가면 보통 응급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예진 비슷하게 해서 어디 과로 접수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의료소송 할 때 기억인데 약간 안화 골절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눈 부분에 이게 골절상을 당했었던 건데, 전문심리위원이라고 어디 대학 교수님도 모셔놓고 이렇게 신문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안화 골절이라고 하면 무슨 과를 가야 될 거예요? 저는 놀랐는데 이 성형외과를 가도 되고 정형외과를 가도 되고 생각보다 과가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 교수님한테 거기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각자 접수되는 대로 맞춰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 영역이 각 과별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맞춰서 업무를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이게 여기로 가야 될 건데 여기로 왔다라고 하면 이게 뭐 전원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변호사랑 유사 직역가 사이에서도 약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변호사가 있고 회계사 뭐 이런 식으로만 보통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유사 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무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이런 유사 직역들이 다 있습니다. 원래 로스쿨 시행하면서 이걸 다 모두 다 통합할 것을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병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쭉 설명을 보통 드릴게요. 변호사는 제가 사법시험 붙을 때 했던 얘기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뭐 열 몇 개가 동시에 자격 취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포괄적입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무사 할 수 있는 것도 변호사가 해도 되고 노무사가 하는 것도 해도 되고, 일부 몇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당연 자격증으로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근데 뭐 실제 그 분야를 다루거나 뭐 연구나 이런 게 공부나 실무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실제 업무를 못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변호사는 이제 재판을 하거나 재판 외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핵심적으로는 대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리라는 거는 변호사 이름으로 이제 박원경 변호사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 또 뭐 법률 자문도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변호사 업무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해서는 유사직역과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법무사는 법무사 법상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하는 걸로 합니다. 이게 변호사도 이것만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재판을 출석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대행만 됩니다. 대행. 근데 일부 대리가 되는 게 있어요. 등기하거나 공탁하거나 경매 공매 받거나 개인 파산 개인회생 일부 이런 업무들, 이런 거는 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적입니다. 포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됩니다라고 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 노무사는 뭐냐? 노동관계에 있어서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대리도 되고 대행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와 관련된 뭐 조정위원회거나 노동관계 어떤 조정위원회거나 노동관계위원회 뭐 이런 데는 출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법원 재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건 가능하고, 자, 세무사 볼게요. 세무사는 조세 신고, 신청, 청구 이런 것들은 대리가 되고, 또 세무 관련돼서는 직접 대리가 됩니다. 근데 재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한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잘못 부과됐다. 과세적부심을 하고, 과세전적부심이라고도 하는데 또 이의 신청을 하고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출석해서 변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무사는. 이 부분에선 변호사 업무랑 좀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관련 직업들 업무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점,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최초 자주 묻는 질문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쟁점이 겹쳐버릴 때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업관계를 했는데 서로 어느 정도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나는 근데 이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노무사님을 아마 찾아갔었나 봅니다. 근데 노무사님은 이건 임금 안 준 거니까 체불임금을 신고하자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동업관계에서는 급여란 게 없어요. 임금일 수가 없어요. 체불임금이란 말도 안 됩니다. 동업관계에서 정상금이나 수익금 분배라고 하지 서로 임금이라고 말해도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럼 고용노동청을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노무사님 가라고 했을까요? 임금으로 구성을 하자. 그러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줄 것이고 상대방 압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동업관계 계약서를 내면 이 임금안이라는 거 바로 드러나서 기각이 이를 텐데. 또 이제 다시 법무사님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법무사님은 가압류부터 하자. 가압류는 전문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소장을 작성해 줄 테니까 법원 직접 네가 가서 소송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잘 아는 분야 위주로 진행을 시킨 거죠. 근데 저한테 왔을 때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급여가 아니니 여기 가면 안 된다. 노동청 가면 안 된다. 너가 어느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인데. 그리고 또 급여 청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압류해도 안 된다. 이건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상금 청구로 가야 된다. 뭔가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아니면 잘못 돌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뭐 체불임금 신고가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깨질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월급도 계속 못 받고 있고 퇴직금도 안 주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 아니는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갔더니 민사소송하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또 노무사님 찾아갔더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진정신청 하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또 법무사님 찾아갔더니 가압류하고 소송하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소장 제출해 줄 테니까 소송하라고. 직접 가서 해라. 근데 여기서 변호사 말이 맞냐? 그렇지 않아요. 요게 맞아요. 맞다라는 표현보다는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부당해고 부분은 노동이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신고를 하면 여기는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조사도 해줍니다. 직권으로 조사도 해주고 여기서 조정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 명령도 나오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노동자 친화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노무사님은 잘 아시니까 이렇게 갔지만 이게 정답이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간 다음에 안 됐을 때 혹은 병행으로 민사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왜 그 변호사님은 민사소송부터 하자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님은 이 노동위 사건을 안 해보셨거든요. 이건 낯설거든요. 변호사들 많이 안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적이에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각자 잘 아는 전문성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변호사에서도 자기 경험이나 해본 경험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내세울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전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외에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라고 하지만 각자의 전문성이고 자신의 경험에 따른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또 크로스 체크도 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자 본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든 저희한테 피드백 주시는 바에 따라서 적절히 반영도 하고 제안도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